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제가 화기운이 강한 병월주인데요. 병원연의 화기운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 조금 더 차분하게 영상을 찍기 위해 오늘 충동적으로 포맷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용신입니다.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래서 내 사주의 용신이 뭔가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용신을 한자로 쓰면요. 쓸 용자에 이 신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동양에서는 기운을 뜻합니다. 결국엔 내가 써야 하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신에 대한 종류가 무척 다양해요. 억부용신이 있고요. 조후용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용신도 있고 통관용신도 있고요. 격국용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병약용신. 이렇게 대체적으로 용신을 분류할 때는 6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학자마다 용신에 대한 견해도 좀 다르다 보니 용신 찾아 산만리? 이런 말이 유령처럼 명리학계를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억부용신을 좀 중요하게 보기는 해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조후용신이나 격국용신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부를 제가 주요한 관점으로 보긴 하지만 어떤 사주는 전왕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주는 통관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용신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사주를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억부만이 정답이다. 또는 조후만이 정답이다. 또는 격국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유명인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수전 워치스키.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면 유튜브 3대 CEO라고 써있죠. 나무위키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유튜브를 현재 모습으로 발전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어머니라고 불리고요. 저는 해외 사람들의 사주가 출생시가 더 명확해서 유명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사주를 보는 게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를 함께 보면서 왜 사주를 해석할 때 하나의 관점에만 매몰되면 위험한지, 다른 각도로 사주를 바라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주는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조화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는 없습니다. 왜냐면 천간은 10개고요.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잖아요. 총 간지가 22개죠. 그런데 사람은 사주팔자라고 할 때 단지 8개의 기운만 가지고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치우쳐져 있는 기운 때문에 불리한 면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엔 그게 나의 개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개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의 도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사주는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화나 균형을 추구하는 게 명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관점은 다르겠지만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용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사주를 억부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이 월지의 오화를 겁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지를 이렇게 비겁이나 인성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등령했다고 말을 합니다. 등령했다라고 하는 거는 월지가 비겁이나 또는 인성으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령을 하거나 또는 일지에도 만약에 화나 목으로 구성된 사주라고 한다면 그거는 득지라고 하는데요. 등령 또는 득지를 하면 이건 일단 신왕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월지를 내가 내 편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성이나 비겁의 힘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의 힘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신약한 사주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사주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억부적인 관점에서 사주를 볼 때는요.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기운이 가장 강한지를 살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어떤 기운인가요? 오행으로 치면요. 이 사주를 보면 일단 연간하고 월간에 있는 무토 식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요? 여기 오중 기토가
천간에 투관한 양상이잖아요. 그리고 연간하고 월간은 월지로 인해서 화생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간에게 생조받는 것도 있고요. 얼핏 보기에도 연간하고 월간의 힘이 상당히 강한데 12연성으로 볼 때도 이 무토가 오화위에서는 제왕지에 놓여요. 그래서 그 힘이 상당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있는 무토가 어때요? 진토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죠. 천간에 있는 간지가 지지하고 서로 소통을 할 때 간지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토 식상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운은 또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의 기운도 상당히 강합니다. 일지에 있는 게 시간으로 투출을 했잖아요. 수 기운도 상당히 강한데 이 일지에 있는 자수가 연지 신금하고 시지 진토를 만나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합하고요. 합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합화는 간지가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 걸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합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왜냐면 좌우충이 있어가지고요. 이 신금이 수로 가려고 하는 게 막혀요. 그리고 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충 때문에 진토를 완벽하게 100% 수로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이 진토가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을 상당히 수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주는 토 식상도 강하고 수 관성도 강한데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강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12운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시간에 있는 임수가 진토 위에서는 이게 임묘지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임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병임충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기운은 그렇게까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일단은 신약한 건 맞거든요. 사주가 신약할 때는요. 억부적인 관점에서 용신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식상이 용신이 되거나 비겁이 용신이 되거나 또는 인성이 용신이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용신이 되거든요. 일단 이 사주가요. 화하고 토의 세력이 무척 강하다. 하지만 신약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의 용신을 인성이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부적인 관점에서요. 인성이 용신이 되면요. 인성을 생해주는 관성은 휘신이 됩니다. 그리고 비겁은 한신이 돼요. 그래서 수하고 목하고 화를 전부 다 잘 쓸 수 있는 명식이다 라고 보는 게 인성용신이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사주는 신약하다. 그런데 일간병화가 월지에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오행을 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겁 용신이다라는 견해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겁이 용신이면 목 인성은 휘신이 되고요. 토 식상이 한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하고 목하고 토가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2번 관점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일간 병화가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수오행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 사주가. 신자진 삼합화가 되진 않지만 이 진토의 기운을 많이 흐려서 거의 수로 가지고 가고 있고 이 수의 강한 기운들이 화를 꺼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간은 뿌리를 두고 있어서 오히려 식상으로 수 관성의 기운을 극해야 된다.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다라고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식상이 용신이 되면요. 비겁은 휘신이 되고요. 금재성이 한신이 됩니다. 제가 일단은 1번 인성용신의 관점에서 사주를 한번 봐볼게요. 후자한 워치스키가 2024년 갑진년에요.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원국에서는 금오행이 되게 약하잖아요. 금오행이 주관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죠? 폐, 대장, 항문, 피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흡연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전년도에 하루에도 수킬로미터씩을 늘 조깅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2022년도에 암이 발견이 됐을 때 크게 쇼크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국에서는 금오행이 약하고요. 이게 화급금을 당하고 있어서 물론 무토가 금을 생해주긴 하지만 이게 또 신자진으로 합의돼 있어가지고 신금의 기운이 좀 많이 훼손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수장 워치스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역사학이랑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인텔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잘 나갔었는데요. 젊은 친구 2명이서 본인의 집 창고를 빌려서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게 뭐냐면 구글이었어요. 근데 이 수장 워치스키가 볼 때는 젊은 친구
두 명이서 참 똑똑해 보이고 뭔가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기는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참 미래가 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인텔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였는데 거기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인텔에서요. 1998년도에 대운이 을묘대운으로 바뀌고 무인년으로 들어오는 1998년도에 구글 창업자 두 사람이 구글을 만들 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인텔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구글에 합류를 해요. 16번째 직원으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주의 용신이 목 인성이지 않냐. 그래서 대운이 목으로 바뀌고 세운에서도 인목이 강하게 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목이 강해졌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한 거다. 어쨌든 이분이 구글로 입사를 해서요. 구글에서 마케팅 담당자가 됩니다. 이분이 했던 가장 큰 공로가 어떤 거냐면 구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유튜브를 인수했던 일이었어요. 그 구글의 CEO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유튜브를 인수해봤자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우리가 돈을 쏟아서 그걸 인수하면은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엄청 말려가지고 이 수잔 워치스키가 그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엔 설득해서 유튜브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인수한 해가 언제냐면요. 요때 2006년 병술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유튜브를 있게 한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리고 이분이 2014년 갑오년에 마침내 유튜브의 CEO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유튜브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명식을 보면 어쨌든 화의 기운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20년 대운도 보면 화가 우리에게 생조를 받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점점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화라고 하는 기운은 뭘 상징하나요? 조명,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방송, 미디어, 화장, 사진, 미술 등등 정리하면 시각적인 분야에 있어서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걸 상징해요. 그런 거하고 연결이 잘 되죠. 저는 이분이 유튜브를 인수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원국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화오행 덕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 CEO로서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위 안에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정말 유튜브 CEO로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불타는 삶을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20년 목대운이 끝나고요. 개축대운이 들어올 때 그리고 2022년 이민년에 결국에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EO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2년 동안 결국에는 투병을 하다가 2024년 갑진년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개축대운을 보면요. 이것도 좀 볼만한 게 이 개수가 무토랑 부계합을 해서 어떻게 돼요? 개수가 화로 바뀝니다. 이거를 기반이라고 해요. 기반. 축토는요. 토오행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축합 때문에 어떻게 되죠? 수오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수오행이 개수가 아까 무계합 때문에 화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화를 극해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화를 극하기 때문에 화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대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때 이분이 2022년도까지도 별일 없이 잘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폐암에 걸렸다고 했었잖아요. 왜 암에 걸리게 된 걸까요? 저는 이 갑인대운에 인신충이 세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금이 상징하는 폐 이쪽 부분이 건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갑인대운을 지나면서 폐에 대한 건강과 관련한 그런 프로블럼들이 점점 쌓이지 않았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민년에 또 인신충이 되잖아요. 물론 암이라고 하는 게 1년 안에 발병이 돼가지고 갑자기 큰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분이 갑인대운부터 해가지고 뭔가 건강적인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몸에 좀 축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할 겁니다. 아까 인성이 용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인성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분이 을묘대운, 갑인대운 지나면서 20년 동안 자기의 능력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발휘하면서 CEO로서 지금 우리가 하는 유튜브를 현재 모습까지 잘 이끌지 않았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건강 용신하고요. 억부 용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억부용신을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성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내가 똑같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운이 들어와야 내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더 크게 성취를 거머쥘 수 있겠느냐, 더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해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억부용신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이랑 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볼 때 신금은 기신이 됩니다. 건강적으로는 용신이 되지만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갑인대운 들어오면서 인신충이 세게 되니까 이제 금오행의 기운이 더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여기에서 잠깐 다른 견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성용신이 아니라 이 사주는 토식상용신이다 라는 관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사주에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진토도 거의 수로 휩쓸려 가가지고 결국엔 수가 이 사주 전체를 지배하고 신금도 결국엔 수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화하고 토가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일간이 신약하고 대신에 일간은 뿌리가 있어서 토 식상이 들어와야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라는 억구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 식상이 용신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 비겁은 휘신이 되고요. 금, 재성은 한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때 토식상이 용신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기운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수잔 워치스키가 자녀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자녀가 총 5명이었어요. 식신이 강하잖아요, 이 사람이. 연간하고 월간에 떠있는 식신이 월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격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격육이라는 게 뭐냐면 월지에서 투출한 간지가 원국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사회적인 실현의 양상으로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의 지장간에 있던 기토가 천간의 식신으로 떴죠. 그래서 식신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식신을 누구보다 가장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녀도 여러 명을 낳았고 식신이 강한 사람답게 또 그게 어떻게 되나요? 식상생재로 시주에서 잘 이어지잖아요. 지독한 일벌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분은 식상생재가 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버드에서 역사학이랑 그리고 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아마 다른 대학원에서 MBA, 경영대학원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직장 일을 할 때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자리로 올랐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일하고 가정, 특히 육아에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썼고 여성 관련 제도를, 복지제도를 가장 많이 선구적으로 도입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또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CEO이기도 한데 육아만큼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그거 덕분에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로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회사 일도 병행하고 육아 일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한다고 했지만 회사 일을 안 챙겼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인성이 강했던 이 시기들 있잖아요. 얘가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본인의 용신을 써서 사회적으로 내가 큰 성공은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좀 엔진이 과열됐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중형차를 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풀로 주유를 하고 바로 또 달리고 도로를 또 달리고 안 쉬고 계속 달리면 차가 언젠가는 퍼지겠죠. 저는 이분이 을묘하고 갑인대운 들어와서 결국에는 식상이 공격당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격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주에서 나에게 중요한 글자 있죠. 중요한 글자. 제가 말하는 중요한 글자라는 게 뭐냐면 원국의 균형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원국이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용신이나 또는 휘신, 이거는 억부적인 관점에서든 조호적인 관점에서든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건강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재성일 거고요. 억부적인 관점에서는 무토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월지에서 무토가 용신인데 연간하고 월간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무토가 병존이 되면 광역 역마라고 해서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그랬고요. 식신은 편제로 연결이 되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듭니다. 본인이 인텔에서 승승장구했던 엘리트 파워 우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묘대운 초입 때 자기 창고에서 좀 똑똑해 보인 애들 2명이서 그냥 국을 만들었다고 합류해줘라고 하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바로 합류를 하잖아요. 그런 게 또 식신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본인의 용신도 잘 썼고 그게 격국에서 말하는 내가 사회적으로 쓰는 기운하고도 연결은 됐는데 문제가 갑인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갑목이 무토를 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격이 손상당해요. 훼손당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 격이 깨질 때 이 격을 이루고 있던 글자가 용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지가 대운에서 깨진다? 공격을 당한다? 또는 내 원국에 용신이나 희신이 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글자가 없어요. 근데 대운에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세운에서 요런 간지를 공격하는 게 들어오면 그때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화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이민년에 임수하고 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대운에 있을 때 딱 하나만 있을 때 이게 손상이 되면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민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화가 정말 중요한 간지인데 이게 이제 대운에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개묘년에 정계충이 일어나서 정화가 날아가면 이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병원년은요 엄청나게 화기운이 강한 해잖아요. 근데 내 원국에 임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임수가 되게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면 이 임수의 뿌리가 원국 지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병임충이 됐을 때 이게 용신이라면 정말 병원년이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긴 해요. 건강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을 무토라고 보면은 갑인대운 때 격이 깨져서 이때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인신충 때문에 결국에는 금하고 관련된 건강 문제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대운이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유명인의 사주를 보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억부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용신을 구하면 이 사람의 삶하고요 사주하고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억부 용신이 제가 아까 사회적인 성취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리고 보통 조우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행복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격국은 사회적인 쓰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명리학에서는 대세기는 합니다. 그런데 월지에서 만약에 이 무토가 용신이라고 할 때 월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간지가 어쨌든 격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인 성취하고요 행복도가 같이 가거든요. 월지를 저는 내 내면의 자리라고 봅니다. 연주를 조상, 월주를 부모, 일주를 나,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시주를 자식으로 보는데 저는 금융화실론적으로 적용하진 않고요. 연주하고 월주를 묶어서 저는 내면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주하고 시주는 현실 영역으로 보고요. 특히 월지는 내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천간에 뜨면 내 무의식에서 잠재되고 있던 그래서 나도 인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망이 의식의 표준 구조를 뚫고 그냥 하늘로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 워치스키는 누구보다도 식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즐겁게 뛰어들고 또 가정, 아이 키우는 거에 식신적으로 진심인 사람이었고 하지만 내 사회적인 성공과 내 건강하고는 조금 다른 반대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억부적인 거하고 건강적인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연지 신금이 좀 미약하게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하고 관련된 좀 불리한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당연히 유튜브에 CEO를 또 역임하셨다 보니까 자산이 아마 1조 가까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죽으면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 아마 남편분하고 그렇게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만약에 이분이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갑인대운 같은 경우는 저는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을 것 같아요. 개축대운 같은 경우는 축토가 아까 자축합으로 수로 바뀌고 개수는 무게합으로 바뀌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수가 화를 극하는 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공격을 대운에서 당합니다. 지금 보면은 30년 동안 토 식상을 용신으로 봤을 때 거의 30년 동안 대운이 불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대운의 축척 이게 건강에는 가장 좋지 않아요. 어떤 한 해에만 문제가 생겨서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요. 30년 동안 이렇게 20-30년 동안의 대운의 불리한 흐름이 건강상 안 좋게 작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대운이 간여지동으로 다 왔잖아요. 이런 게 사실 조금 무서워요. 왜? 우리가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같은 호행으로 이루어진 간여지동 사주들이 자기 기운이 좀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월주가 이렇게 무호로 돼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운이 간여지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을묘라고 하는 대운의 간지적인 성향이 이 대운 때는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갑인도 마찬가지고. 전 이분이 정말 누구보다 워커홀릭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건강적으로 불리한 대운이 들어오면서 한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찍고 있는 영상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요. 처음에 용신이 억부용신, 건강용신, 전황용신, 통관용신, 조후용신, 벽국용신 등 여러 가지 용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건강을 1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억부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보지만 결국에는 조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후하고요. 억부가 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아야 한 70%는 넘거든요.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격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 특히 월지에 있는 게 천간에 투출을 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용의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공격당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내가 하나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서 사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 어쩌면 사주를 공부할 때는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사주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편협한 관점으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주문고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위에 여기 프로그램에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초명작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북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다가오는 2월 6일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진주문고 본점 2층 여서재에서 북토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명리나를 지키는 무기를 처음 출간했던 게 아마 24년 초였던가 23년 말이었던가 그럴 건데요. 어쨌든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웬 북토크냐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토크라기보다는요. 제가 작은 강의를 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주 명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란 주제로 아마 짧게 미니 강의를 좀 할 것 같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가 끝나면 공개 통변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주문고 측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진주문고가 저는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서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아세요? 다큐멘터리인데요. 김장하 선생님께서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면서 학교도 세우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셨던 분이시죠. 이 김장하 선생님께서 또 성심껏 후원하셨던 서점이 바로 진주문고입니다. 저는 진주문고에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김장하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진주문고가 경남에서 가장 큰 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이나 어쨌든 좀 일찍 가서 하루 내내 그 서점에서 책을 좀 읽다가 저녁에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경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2월 6일날 금요일날 저녁 7시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